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송천동에 있는 작은 책방 잘 익은 언어들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이지선이라고 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착한 PD님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원하라님 오셨네요. 소리는 잘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사실 여기는 송천동에 있는 작은 책방. 예, 서점이죠. 네, 작은 서점. 네. 네, 서점. 이름이 잘 익은 연어가 아니라 네, 네. 언어들이요. 언어들. 네. 저는 사실 연어인 줄 알고. 네, 어제도- 많이들 그렇게 써가지고 보내세요. 택배도 보내실 때.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네. 책방이니까 언어로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되게 이 글을 또 잘 읽었다라는 표현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는 예사뿐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예사뿐입니다. 네. 네. 간단히 좀 본인 소개 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네. 책방을 지기신 거 말고도 또 좀 소개를 예. 해주신다면. 그러게요. 그냥 요새 광고 카피라이터로 오랜 기간 일했고요. 지금도 조금씩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글을 써가고 싶고 네. 또 잘 익은 언어들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은 거는 글이라는 게 한 번만 써서 다가 아니라 계속 고치고 어떻게 보면 숙성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책이 나온 거를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이나 글 이런 것들이 정말 숙성이 될수록 더 사람들한테 좋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책방 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숙성에 대한 좀 통찰력을 가지고. 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들도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변에 숙성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도 아직 덜 됐고요. 그런 분들, 이제 작가님들 분의 네. 중에서 좀 뵙기도 뵙고,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많은 분들을 아직 만나지는 못해서,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언어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책방에 오신 분들은 많이 성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책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일단 성숙되고 숙성돼야지만 네. 또 그렇게 책이 나올 수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것도 그리고 있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숙성되어 있는 결과물, 숙성되어 있는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책이 정말 어제도 제가 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네. 오늘도 또 책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책 얘기만 하면은 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요. 예. 가지고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네. 네,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자주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라도 속된 말로 네. 속이 없다, 이제 소갈머리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의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 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누가 이렇게 책방에서 사실은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처음 만나고 처음 대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보면 마음을 여시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처음부터 여시는 건 아니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식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고민거리가 나와서 근데 책을 고르다 보면 그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감을 해주고 네. 또 제가 사실은 무슨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그냥 아까 말했지만 그냥 엄마이기도 하고 그냥 사람이거든요. 살고 네. 있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책방지기를 하면서 가장 책방지기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공감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네. 네. 마음의 힘을 좀 얻고 갔고 네. 서로 이렇게 통했던 그런 내면의 소리라는 게 어느 정도를 들을 수 있는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었다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일단 가지고 계신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곳 책방에 오시면은 단순히 큰 뭐 서점들처럼 그냥 책만 사서 뭐 계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 네. 책 한 권 팔아서 이게 팔을 때 보면 그냥 책 한 권 와서 사가면 네.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일하기가. 그렇겠죠. 근데 그렇죠. 네. 책을 통해서 1시간을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30분을 같이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동네 책방에 이렇게 오실 때 바라는 점이기도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최대한 저의 에너지를 조금은 손님들 위해서 좀 남겨두고 있는 편이에요. 네. 제가 막 지쳐 있으면은 네, 네. 말을 못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성천동 쪽에 있는 1층에 저는 사실 오기 전까지 지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어디선가 책방이면 그런데 네, 이렇게 어디선가 그냥 뒷골목 제가 맞아. 오기 전에 상상했던 어떤 이미지는 뭔가 좀 지하이고 포근한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와 보니까 1층이고 되게 편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창일님 공감과 소통에 대한 방송도 부탁드려요. 네. 네, 원나라님 동네 책방 좋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손님들과 공감하시면서 소통하시고 그분들이랑 또 뭐 친구가 돼주시기도 네. 하고 또 뭐 멘토가 돼주실 수도 있고 또 멘토를 만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들의 내면의 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네,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의 내면의 소리도 좀 들려주시고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다 네. 나오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책 여기서 지키고 계시니까 좀 고상하시고 우아하시고 좀 저랑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라디오 방송도 하시고 뭐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우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방 하면서도 이름을 막 시끄러운 책방 할까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서점 하면 도서관처럼 정적이 막 흐르고 막 책장 넘기는 소리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부분 분위기가 네. 일부 있지만 그 뭐라고 할까 이곳에서 힘이 더 얻고 가시려면 기분 좋은 에너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책방 지기가 막 고상하고 그것도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한 번씩 위트 있는 말을 넘겨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뭐지 마음에 빗장이 촥 열리는 거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농담을 툭 던지면 막 되게 저쪽 가서 막 되게 재밌으세요 이렇게 해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키우고 또 이렇게 결혼 생활 하면서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네. 겪다 보니까 네.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이렇게 그런 게 맞아요. 장점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제 인생을 봤을 때 좀 경험주의자 네. 경험을 너무나 중시하고 경험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스스로 알고 막 네. 도전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죠. 맞아요. 네.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서울에 전주잖아요. 원래 네네. 고향이 전주랍니다. 네. 전주고 전주에서 학창 시절 다 하고 이제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 연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 생활한 곳이 고시원, 네. 그리고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네. 옥탑에서도 살아보고 네. 정말 온 동네를 조금씩 다 살아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활들이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나는 왜 서울에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없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응원해 줄 수 예, 있고. 응원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책방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책방을 언제까지 할 건지 아니면 책방이 수익이 되는지 참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제가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질문들을 좀 덜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하세요. 어떻게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그게 좀 달라진 것 네. 같고.
뭐 목적이- 서울에서 막 사시면서 뭐 고시원도 사시고 막 그런 적이 있으셨다라는 네. 얘기 들으니까 그때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그 옆방이 계셨던 분이 여성 전용에 네. 있었어가지고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똑똑. 자, 원나라님, 네, 마인드가 아주 굿입니다. 네, 김현주님, 안녕하세요. 네, 원나라님, 말씀이 와 닿네요. 박창일님이, 네,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남으셨다고. 메뚜기 시절은 젊은 시절 추억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추억거리고 말할 맞아요. 거리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들 맞아요. 나이를 뭐 먹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과거 추억 얘기도 하고, 그때 내가 뭐 좋았다, 재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또 들려주는 게 어른으로서 이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한다면 내가 먼저 음,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는 거. 그리고 네. 그 경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죠. 숨기고 네. 싶은 것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현재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혹시 힘들었던 것들 또한 그냥 추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그걸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현재를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살면 어떨까. 네, 그렇죠. 다 네. 괜찮아. 그렇죠. 네. 작은 거에서 지금 이제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예, 작은 것에서 감사를 감사하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분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